우리가 여름에, 여름이 간다. 지금 여름인가요? 더워서 그래요. 덥습니다. 여름이구만 싶었고. 지금 겨울방학이 길지 않으니까 지금 정도 타이밍 아니면 딱히 영어 공부를 추가로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 하기 바빠서. 그 다음에 한 2학년, 2학기, 3학년 특히 고3 돼가지고 영어 잡고 있으면 그 하자예요. 진짜로요. 고3 때는 영어는 점수대를 세팅을 해놓고 감각만 유지한다 정도의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근데 물론, 점수가, 세팅된 점수가 80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이 상태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고3 때, 아, 나 영어 망했는데 영어 공부 좀 해볼까? 아니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짬이 있을 때, 본인 문제가 예를 들어 내가 어휘다 아니면 모의고사를 볼 때 듣기를 틀린다 라거나 난 독해 속도가 좀 느리다 뭐 이런 분들은 겨울방학 때 조금 짬을 내 가지고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든지 빨리빨리 아니면 그냥 나는 깔끔해 다 잘하는데 단어가 하자야 그럼 잘 알잖아요 본인들이 그죠? 그럼 단어장을 좀 추가로 뭐 하나 사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시든지 정 혼자 하는 게 효율이 안 나면 저한테 뭐 검사를 받으러 오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몇몇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냥 매일매일 공부한 걸 카톡 찍어서 보내기로 한 애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든지 해서 강제성을 위한 장치는 되어 드릴 테니까. 근데 어차피 너네가 안 보내도 내가 까먹어서 그걸 못 챙겨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장치를 하나 둠으로써 그냥 이거 보내야 되는데 라는 그냥 압박감이라거나 의무감이 하나 생기게 그렇게는 뭐 내가 딱히 도와드릴 건 없고 뭐 단어장을 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적당한 수준의 단어장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집안 살림 많이 어려운 거 아니면 단어장 하나 사세요. 어, 집안 많이 어려워서 책값이 없다. 그럼 사드릴게요. 단어장 정도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 사셔가지고 뭐 한 만 원은 넘을 것 같고 한 13,000원? 이쯤 하지 않아요? 그죠? 단어장 같은 거 요새. 주로 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 책값에 무뎌져요. 왜냐면 보는 책이 다 이 학원은 샘플책이 안 오는데 보통 이제 학원에 있는 샘플책 끄집어내갖고 나는 쓰니까 그래서 책을 안 써서 잘 모르는데 만 몇천 원 할 테니까요. 나는 만약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혹시라도 진짜로 사실은 저는 집이 어려워요. 그럼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책 사갖고 보내드릴게요. 어, 그래서 대신에 사줬는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내 돈 길바닥에 버린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조금 추가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근데 막 뭘 더 하기 싫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요거 독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합니다. 분명히. 그쵸? 풀어보고요. 근데 제가 풀어도 드리잖아요. 근데 안 풀어보는 지문도 있을 거고 제가 단어를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면 마음이 급하면서 단어를 안 적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죠? 단어 같은 거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장 정도만 정리를 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뭔가를 해보세요. 내가 영어 점수 그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 A1반 친구들은 지금 85점 이상의 점수를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거. 그러면 고3 때 가면요. 못해도 아마 대충 보니까 시간표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내 수업이 아니라 3학년 때 이제 우재쌤 수업을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풀다 보면 늘어요. 그 자체로 늘어요. 그러니까 85점 정도 점수가 세팅이 돼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면은 고3 단어만 조금 정리가 되면 그리고 문제 푸는 훈련만 돼서 스킬이 조금 늘면 나의 감각만 올라오면 90을 찍힐 겁니다. 그게 이제 이상적인 상태예요. 물론 나는 90점 이상 나와. 그럼 베스트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조금 만들어 놓아 봅시다. 일단은 잡설이 길었고 2회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한 18분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얘 아니다. 얘가 문제 유형이 조금 어려워서 얘는 한 19분 드려볼게요. 화면에다가 타이머 띄워드렸어요.
슬슬 고민을 정리를 해봅시다. 1분 좀 안 되게 남았어요. 위에 보시면 답지 있어요. 그래서 답 한번 맞춰봅시다. 아니면 여기를 보고 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둘, 4, 3, 3, 둘, 넷. 1번 하나도 없다. 5번도 하나도 없다. 그럼 일단 같이 봅시다. 다들 보니까 시간 관리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린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니? 2회. 1번, 2번이요. 되게 빨리 처리가 되셨어야 맞아요. 사실은. 근데 뭐 1번이야 빨리 하실 것 같은데 2번을 조금 오래 읽고 계시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도 그렇고 유심히 안 봤는데 도표가 어려웠나요? 도표 문제 푸시는데 다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봅시다. 신경이니까 우리 어디만 보자고요. 가능하면 여기 보고 끝내자고요. 그죠? 그러면 as preparing the salad 그럼 샐러드를 준비하면서요. The preparations were all over. 그럼 샐러드를 죄송합니다. 준비한 이후에네요. 준비한 이후에 preparation 준비죠.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Miss White waited with joy. 그럼 이분은 기다렸어요. 즐겁게요. For the night to come. 뭐 하기를? Wait for 명사 투부정사. 명사가 투부정사 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즐겁게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Taking pride in. 그럼 자부심을 느끼면서네요. 어디에? Her skills.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as는 뭐뭐로서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cook 요리사이자 hostess 주인이죠. 여주인. 근데 뭐 주인으로서의 능력이니까 그걸 능력이라고는 좀 그렇고 손님을 접대하는 접객하는 자기의 스킬이 있겠죠.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쨌건 뭐래요?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그러면 afraid, proud 대놓고 같은 표현이 있네요. grateful 얘는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감사하는 거죠. relieve는 뭐 안도한 거고 근데 손님이 빨리 오기만을 눈치상 이 사람 손님 맞이하고 있잖아요.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도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자부심이 있는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섞어가면서 푸는데 지금 한 45초 걸렸거든요. 의식적으로 봤어요. 몇 초에 여기 위에 보면 요 위에 시계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봤거든요.
아까 28분에서 27분 50 몇 초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을 아니 26분 50초에 시작을 했는데 30 몇 초에 끝난 것 같으니까 20 몇 초인가? 아무튼 대략.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고 주제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제에 3점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얘는 2점짜리 주제면 되게 이렇게 해결이 될 거예요. 요렇게 잡아보면요. 근데 이제 혹시 문장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봅시다. We typically equate가 뭡니까? 동등하게 여기다. 대등하게라고 합시다. 대등하게 여기다.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얘 명사형은 뭐냐면 equation이에요. 얘도 지문에 간혹 나와요. 뭐게요? 어? 여기서 등식 내지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 수학 지문이라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뭐 이 상황을 뭐 이 방정식을 해결한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형적으로 대등하게 여깁니다. 그럼 A with B의 형태예요. 뭐 굳이 구문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A를 B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다예요. 직역하면 돼요. 대등하게 여긴다 목적어를 규칙을 무엇 과요 restrictions 제한과요. 그럼 우리는 뭐라 취급하는 거예요? 규칙을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hat limit our options. 그럼 이 제한이라는 애는 어떤 애인지 봅시다.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And keep us. 등위 접속사 뒤에 동사처럼 생긴 애 나와요. 그럼 얘랑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겠네요.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하며 익숙한 표현이죠.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doing, 하는 걸 막습니다. what we want to do. 이만큼 왓절이네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죠. 요까지가 대절. 그럼 우리는 규칙과 제한을 동등하게 여기는데 제한이라는 건 우리의 선택을 말 그대로 제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제한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규칙을? 바보같이 말했네요. 규칙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제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규칙 나빠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나. 그러나 버시네요. 그럼 여기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Rules enable 규칙은 뭐 한다? 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가능케 한다예요. As well as는 뭐랑 친구예요? 얘는 not only 짝꿍이잖아요. 그럼 B as well as A는 뭐랑 같은 거? not only A but also는 뭐 이거 동료 치우치겠었네. but also B. 물론 가끔 B는 생략이 돼요. 그럼 A뿐만 아니라 B랑 같은 거죠. not only but also랑 as well as에서 A, B 중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B에 있다요. B에. 얘가 강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규칙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가능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뿐만 아니라 제약하는 거. constraint는요. 제한하다, 제약하다, 억누르다, 제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못하게 억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이란 뭐 하는 거다? 우리를 뭔가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거다네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까 하고 이 문장 가봅시다. By following simple rules.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네요. 단순한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뒤에 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겠죠. 그죠? 왜? 앞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규칙은 우리가 뭔가를 가능케 하는 존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부모랑 인베스터, 투자자 되게 카테고리도 안 겹쳐요. 다양한 사람들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뭐. 그죠? 내려갑시다. 맨 아래로 가볼게요. Following the rule to drive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road. 그럼 이만큼 ing로 문장 시작하는데 동명사라면 뒤에 동사가 있을 거예요? 안 보여요. 동명사인 주어는 아니네. 그럼 얘는 분사 구문이겠다. 그럼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합시다. 그리고로 해석하는 거는 보통 주절 뒤에 있는 경우고요. 이렇게 문장 앞에 분사구문이 나오는 경우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규칙을 따르면서 어떤 규칙이요? Drive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road. Right hand side, 뭐 right side겠죠. 우측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도로에서요. 좌측으로 가면 대참사죠? 좆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 함께 저승길. 그러니까 우측으로 간다라는 단순한 규칙을 따르면서 everyone can arrive. 모두가 도착하게 된대요. 어디에? 목적지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서 갈 수 있어요. 역주행하지 않고. 그럼 얘는 뭐예요? 규칙은 우리가 뭔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여기에 있는 표현도 사실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네요. By following simple rules.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다. 여기도 following the rule. 규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이번엔 뭐 할 수 있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odd는요. 얘가 가능성이나 공산이라는 표현 아세요? 뭐뭐 할 공산이 있다. 공산장도 아니고 뺍시다.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사전에 나올 거예요. 보통 odds를 치면 가능성이나 뭐 확률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chance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odd는 형용사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상한, 솔수인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s가 붙어야 돼요. mean에 s 붙어서 명사인 것처럼 odd에 s가 붙어야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간단한 규칙을 따르면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enable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폭탄 규칙을 따르기 여기네요.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의 이득, 혜택, 효과. 그래서 2번. 그래서 1번, 2번이 비교적 빨리 처리가 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지칭어 문제죠. 지칭어 문제인데 우리 수능 이제 유형에서는 43, 4, 5 장문에서만 남아있는 문제 패턴이죠. 옛날에는 얘가요, 29번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법 문제가 28번에 있었고, 얘가 29번이고, 30번이 문맥 문제였는데, 하신 거예요.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추잖아, 얘는. 뭐 혹시 틀리신 분이 있을 수도, 뭐 아무튼. 주로 쉬운 유형이라서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얘를 빼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문장, 함축 문장 21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험생들의 체감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빠지고 꽤 어려운 문제가 들어왔으니까. 아무튼 가봅시다. 얘는 당연히 본체가 앞에 있겠죠? 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에 계속 his, 히히거리는 걸 보면 남자가 2명 나올 거란 얘기네요. 최소. 그러면 얘는 얘고요. 빨리빨리 그냥 잡아서 갑시다. 얘는 해석이 어렵진 않았을 거니까 이 남자가 이 남자고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요 남자네요. 그럼 얘는 S라고 써봅시다. 쉬만. 그 다음에요. 여기도 his가 있는데 랩이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치상 남자인가 봐요. 여기도 남자 하나 나와요. 랍이라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게 대절이네요. 목적어 절. 그럼 그 남자가 turn poor people away. 그럼 turn 목적어 away 하면 직역해 볼까요? 목적어를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멀리요. 그냥 away from을 묶어버리는데요. away from은 어디로부터? 멀리죠. 그럼 이 남자는 가난한 사람을 자기 집 문에서부터 멀리 돌려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 푼 줍쇼 하면 응 꺼져 이러고 문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멀리서 자기 집에서 멀리 쫓았다는 걸 레비가 알았다예요. 그럼 최소한 이 남자는 레비는 아니겠다. 그쵸? 그럼 얘도 이 남자가 뭐였죠? 셰르코프? 쉬먼일 거고요. 그럼 이 남자가 자기 집 문에서 쫓았으니까 얘도 쉬먼이겠네요. 쭉 내려갑시다. 3번. One day, Shimon died as a benefice of miser. 일단 뭐 어휘를 모를 법한 게 2개가 있네요. miser이 구두쇠예요. 짠돌이. 그래서 miser보다 얘는 어차피 자주 등장하는 유사한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요. thrifty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가 절약하는 정도의 의미거든요. 이 단어는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해 놓읍시다.
그래서 thrift는 얘가 절약이에요. 근검, 절약 이런 뜻. 그리고 thrift에 ER이 붙으면 절약가예요. 절약가. 물론 구두쇠랑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구두쇠는 나만 좀 못되게 굴면서 치사하게 구는 짠돌이고, thrifter는 좀 절약가예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만, 이 표현은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befit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어디에 뭐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아이고. 적합하다, 어울리다, 잘 맞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as befits라는 표현이 그냥 관용구처럼 쓰입니다. as befits라고도 쓰이고 여기 똑같은 걸 뭐로 두 번 쓸까? 혹은 as 바보냐? 밖에 썼군요. 뭘 쓴 거죠, 난 지금? 왜 T랑 I가 순서가 바뀌었죠? as befitted 이라고도 써요. 관용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어울리게 정도의 의미예요. 그럼 as befits a miser 하면 구두쇠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구두쇠에 걸맞게 이런 정도의 의미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구두쇠라는 명칭에 걸맞게 he was buried. 그는 매장됐습니다. The worst part of the cemetery. cemetery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고 몰랐어도 대충 느낌상 이러잖아요. 구두쇠에 걸맞게 최악의 부분에 묻혔습니다만 해도 괜찮겠다. cemetery는 묘지예요. 공동묘지. 묘지에서 제일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묻혔나 봐요. 그럼 여기 나온 등장인물 시몬밖에 없네요. 구두쇠도 시몬이겠죠. 구두쇠가 시몬인데 얘가 싼 땅에 묻혔어요. 그 다음에 4번 here 이제 이 문장 살펴봅시다. 라비라는 사람은 대화를 나눕니다. 대장장이하고요. 그럼 레비가 있고 대장장이가 있네요. 대장장이가 아줌마진 않겠죠. 통상적으로 아저씨일 거예요. 보통 뭔가 스미스를 하면 이게 보통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ldsmith, blacksmith, 뭐 가끔은 뭐더라? 우드스미스가 들어가기도 해요. 우드스미스는 느낌적으로 목공상, 그죠? goldsmith, 금 세공가, blacksmith, 일반적인 대장장이 이렇게 가면 돼요. 대장장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일단 물은 사람은 레비잖아요. 생략된 주어. 레비가 물은 거예요. 왜 그가 변했는지요. 이렇게 물었네요. 왜 이렇게 radically 급격하게죠.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셨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he가 죽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셨어요? 라고 묻는 건 아닐 거고 눈치상 이거죠. 여기가 얘를 이건 뭐 화법이라서 문법인데요. 이 문장을 쌍따옴표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은 Why did you change so radically?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빠르게 바뀌셨어요? 라고. 근데 이걸 쌍따옴표를 떼버리면 왜 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전환이 되는 걸 거예요. 이건 어차피 수능어법에서 빠진 영역이라서 지칭어도 그렇고 지칭어를 잘 풀려면 이 화법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옛날 문제 패턴이라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맥락상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안 읽고 와서 그렇지 사실 글을 좀 읽으셨으면 여기에 사실은 답은 나와요. blacksmith 대장장이는 멈췄어요. stop ing 하는 걸 멈추다죠. good deed가 뭐죠? 일이에요. 일. 좋은 일. 일이나 행위, 업적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멈추고 stop helping poor people. 그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멈췄대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변했는지 물었다라고 하면 이 변한 사람은 blacksmith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좀 아리까리하다 하면 5번을 보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아이씨 이렇게 길죠?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Shimon the miser 여기는요. 사람 이름 뒤에 더 플러스 명사는요. 이게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Shimon the miser 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치면 구두쇠 Shim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병철이
천재라고 하면 우리말로 치면 천재병철이라고 할 걸 영어로는 병철 the geniu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구두쇠 시몬에게 had come 뭔지 모르겠지만 왔나 봐요. 콤마 후니까 이 후는 miser이겠죠? 주격관계대명사 후가 의미하는 건 시몬이에요. had not wanted anyone to know of his charitable work. 그러면 이 사람은 원치 않았대요. want 목적어, 목적격, 보어네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는 걸 원치 않았답니다. 뭐를요? 자기의 자선적인 행동을요. 자선 사업을요. 나온 사람? 시몬밖에 없네요. 아, 그러면 4번이겠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겠죠. 그리고 도표가 좀 까다로웠어요. 답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 그럼 금방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잽시다. 패스. 아니, 도표는 안 풀어도 되잖아요. 우리 저기 독해 시간에도 어차피 도표를 했고 최근에. 그 다음에 문맥인데요.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들인 취지가 여기 4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요. 일단 문맥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번호로 30번이죠. 30번 문맥 문제는 어렵다기보단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3점이면. 근데 문맥은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서 뭐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지문에 속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단어만 보고 파악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까지의 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답이 뒤쪽에 많이 있어요. 근데 뒤쪽에 답이 있으면 학생들이 잘 맞춰요. 이게 밑도 끝도 답이 1번, 2번, 특히 1번이잖아요. 정답률이 이빨이 떨어져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 감을 못 잡았는데 밑줄 친 단어가 딱 나와버리면 틀린 단어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읽어가면 1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5번까지 다 읽고 나서 동황. 뭐지? 답이 왜 없지? 그러고 1번을 다시 읽으면 그때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글을 읽어가면서 읽은 인상이 있어갖고 얘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하진 않지만 1번, 2번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골고루 나와요. 일단 봅시다. People get fat. 사람들은 돼지가 됩니다. Because they eat more. 많이 처먹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요? Than people. 사람들보다. Who are lean. lean 뭔 말인지 아시죠? 날씬한. 날씬한 사람보다 많이 처먹으니까 돼지가 돼요. 일단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은 비교육적인 지문은 안 나옵니다. 이 글을 읽은 덩치가 좀 있는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요? 씨발 내가 많이 처먹는다고? 아니거든? 존나 열받네?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많잖아요. 정말 하루에 밥 한 공기 먹는데 살찌는 분들이 있어요. 대사량이 극도로 낮아서.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화가 나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이게 아닐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물론 주제를 찾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제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건 항상 중요하니까. 가볼게요. I know this seems obvious. 나는 알아요. 이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걸 알아요. 더 열받네? 분명하다고? 많이 먹어 살찌는 거? But, 하지만, 오케이,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we've spent decades being confused about it. 우리는 여기에 구문이라 할까요? spend, 시간, ing 아시는 거죠?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그럼 우리는 decade 수십 년이네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썼어요. 뭐 하느라고요? being confused about it.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문장의 this일 거고 this가 가리키는 건 이거네요. 뚱뚱한 이유는 많이 먹어서다예요. 그죠? 그래서 와 목청 진짜 좋으시다. 매일 수업을 저렇게 하는데 목이 안 나간다고요? 와 쩐다. 저는 목이 되게 약해가지고 저렇게 소리 지르면 두 타임 지난 목소리 안 나와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being confused, 혼란스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뭐야? 이게 확실한 진리는 아니네요. 많이 먹으면 살찐다가 진리는 아니야. 왜? 많은 우리들이 모두가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거든. 이거 맞아? 진짜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조금 용서가 돼요. 글의 흐름이 even now, 심지어 현재도 some people question. 몇몇 사람들이 question은 뭐예요? 동사니까 질문하다죠. 얘를 살짝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question은 의문을 제기하다라고요.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question이 동사면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합시다. 그냥 순수하게 묻는 거면 ask를 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link, 관련성이죠. 뭐랑 뭐 사이에. between이 있으니까 A and B 꼴이 나왔네요. A랑 B 사이에. food consumption, 음식의 소비와 weight gain, 살찌는 것 사이에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이 관련성을요. 그리고 한참 남았으니까 그렇다 합시다. 커요? 피트 커요? 리모컨이 더 그래서 흔들다가 하지 말고. 아이씨. 지금 여기가 한 10m 예요 어차피. 지금도 지사와 상황을 그래서 그치 나오고 지금 예, 지금 나 미친 맛있어. 아니요. 잠깐. 많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으면 현대역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 이차는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곳. 가만히 진짜 그랬다. 그랬다. 와, 진짜. 내가 많이 스트레스. 야, 저번에 그냥 처음 올려서 그냥 진짜 지금 생각 없는 세계 룰을 비해서 아니 그냥 내가 때리는 그냥 CS 밸런스 이거는 가치가 없다고 진짜 배우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무 진짜 그거밖에 안 했어. 네? 화장실에 잠깐
어제 6시까지 안 펼치네. 옆에를 잡지 않아. 연극자인데 나 됐어. 그래도 내가 지금 지나는 내가 연대를 뛰어가 좀 때문에 이제 어려서 공부하자. 이거 짧게 얘기 맞구나. 승희 자주 보네. 어제도 봤는데. 좀 이따 또 볼 건데. 봅시다. 우리 봅시다. 그래서 the confusion can be traced. 그럼 confusion 이러한 우리의 혼란은 여기 아까 하던 거예요. 5번이요. 네. 하나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be traced는 trace가 원래 추적하다죠. 근데 얘가요. be traced 주로 back이 많이 쓰여요. 우리 지문에서 여기는 아닌데 to 뭐뭐 이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원인이나 그 기원, 유래를 추적하다, 뭐 내지는 파악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추적, 원인. 그 원인은 이거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괜찮네요. 우리말로는 능동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다. 그 혼란은 조작될 수 있다. 혼란의 원인은 이거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원인을 땡땡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주어의 원인이나 기원을 땡땡으로 추적하다, 파악하다, 찾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be traced 저기 뒤에 여기요. to the fact. 그럼 그 혼란의 원인은 추적될 수 있다. 무엇이라고? 그 원인이 effect라고 추적될 수 있는 거예요. at least 최소한이고 in part 부분적으로죠. 어차피 콤마 사이에 들어간 부사 덩어리 삽입이에요. 최소 부분적으로는 그 원인을 이걸로 파악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fact that 동격의 접속사 대시죠. 대절이라는 팩트예요. When people are asked to keep a record of everything they eat 이렇게 할 때네요. 사람들이 요청을 받을 때 keep a record 뭔가를 유지하는 건데 기록을 유지하는 거니까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keep a diary처럼 일기를 쓰다, 기록을 하다. 그럼 뭐에 대한 기록을 해요? 니들이 잡수시는 거 모두 기록하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the differences between lean weight and overweight individuals 차이가 주어고요. 조금 덩어리가 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between A and B요. 그럼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네요. lean weight,
날씬이들, overweight, 조금 통통이들, in 개인 사이의 차이가 appear, 얘는 seem하고 같은 애죠.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뭐처럼 보인다? 커 보인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절이요. 라는 팩트로 그 혼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예요. 그럼 우리가 헷갈려 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걸까? 과연? 이렇게요. 그 혼란의 원인이 이거래요. 많이 먹는 사람이 살찌고 적게 먹는 사람이 살 안 찌는 거야. 차이가 커. 혼란스러워요? 아니잖아요. 많이 먹는 놈이나 적게 먹는 놈이나 차이가 없는데 체중 차이가 많이 나. 이래야 헷갈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6번으로요. 이거 좀 치면 안 되나? 지금 널 잘못해. 너 잔다고 내가 지금 이거들아. 현지기운 누가 못한 거야? 29 이거야. 야, 너 집에서 보일러 내 건데 했는데. 뭐야, 조선 날이냐? 아, 네 방 그거 저기 베란다 연방이냐? 아, 그 방 춥지. 그래서 그 베란다를 요새는 또 안 헐더라고. 그래서 아, 헐어져 있는 거야, 집이 애초에. 아, 침대를 거기서 놨다고? 그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주워온 자식이다 이거. 야, 입 돌아가가지고 입 하나 덜어보려고. 아, 이렇게 이슬 맺히는구나. 아, 그 원래 그러니까 거기다 침대를 놓으면 좀 자고 있는데 비 온다 이런 거야? 아, 어이구야. 어이구야. 봅시다. 6번. 의외로 정답률은 괜찮았네요.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꼼꼼히들 읽으셔서 그런지 아마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려웠을까요? 대충 읽었을 때. What someone is doing. 누군가가 하는 일이에요. When he or she가 보이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understands. 이해할 때 사람이 행동하는 것. 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을 때 하는 행동은 이죠. 바로 이것이다겠네요. 그래서 여기 빈칸이 ing네요. 그럼 내가 뭔가를 이해했을 때 하는 행동은 끄덕끄덕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보고 내려가 봅시다. asking insightful questions. 통찰력이 있는 이죠. insightful.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는 것. 그럴싸해요. 2번 dismissing. 묵살하다, 해고하다죠.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억을 무시하는 것. 뭔 소리지? 3번 figuring out. 알아내는 겁니다. What story to tell. 무슨 이야기를 할지. Listening to. 듣는 것. What is being told. 이야기 되는 것을 듣는 것. 5번 breaking away from his or her stories. break away는요. 헤어지다. fall apart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면은 깨지는 거, 헤어지는 거. 그래서 쪼개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 분리시키는 것. break 자체가 자타가 되는 동사다 보니까 능수동이 다 돼요. 여기서는 분리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봐봤자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글에 빈칸이 첫 번째 줄에 있다라는 건 주제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되게 좋은 단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니까 둘이 인과관계이거나 재진술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the understanding process involves 이해를 한다라는 과정은 involve 수반하다죠. 얘는 원래 ing 목적어 취하는 애예요. involve ing 이거를 수반해요. extracting 추출하는 거죠. elements from the input story 그럼 요소를 추출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input은 뭐예요? 투입이죠. 투입된 이야기예요. 투입되는 이야기. 그리고 that are precisely those elements used to label all stories in memory. 아마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절이요. element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from the input story는 extracting을 수식하는 거예요. 입력되는 이야기로부터 요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일단 해석을 대강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러한 요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used는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to label all stories in memory. 그럼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활용하기 위한 요소를 주어진 이야기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뭔 소리야, 시부엉. 다음 문장 가볼까요? 되게 다행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죠. 다시 말해서는 어떤 의미예요? 앞에 한 진술하고 대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면 이게 재진술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글쓴이가 봐도 앞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풀어주겠죠. 다시 말해서 understanding is 이해라는 건 뭐다? really 진짜로 process 과정이래요. 뭐 하는 과정? index extraction. 인덱스가 뭐예요? 책의 목차죠. 그죠? 목차를 추출하는 과정이래요. 이걸 봐도 이 시부엉이가 뭔 말인지 모르게 말을 해놨어요. 좀 더 읽어갈게요. 다 읽어보고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봅시다. This is an idiosyncratic process. EDO라고도 읽고 양놈들은 IDO라고도 읽는데 통상적으로는 EDO가 맞아요. EDO는요. 얘가 다른입니다. 다른 뭐 혹은 특이한 접두어예요. 그래서 혹시 멍청이가 영어로 뭐예요? idiot. 그죠? 얘가 멍청이잖아요. 왜 멍청이에요? 이상한 새끼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안 할 짓을 하는 게 멍청이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놈, 멍청이. syncratic, 싱크로가 맞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싱크는 뭐예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부합한다는 얘기고 가끔 영상 같은 거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면 아니면 OTT를 보는데 TV로 보는데 인터넷이 순간 느리거나 그러면 목소리랑 입이랑 안 맞잖아요. 그런 거 보고 싱크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싱크예요. 그럼 다른데 syncratic 얘는 형용사형입니다. 얘가 일치하는 이에요. 그럼 싱크가 잘 맞는데 특이한 거예요. 결국은 싱크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이한, 다른, 색다른 과정입니다. 예요. That depends upon what stories you have stored away and what indexes you have used to label those stories. 자, 이런 과정인데 depend upon은 항상 그냥 on이라고 이해하자고 했죠. depends on입니다. 특이한 절차예요. 이상한 절차예요. 어디에 의존하는? 여기에 의존하는 what stories you have stored away. 한 가지 왓절 and what indexes. 두 번째 왓절 그리고 여기까지요. 여기에 의존하는 과정이래요. 지금 지시어로 문장이 시작하니까 this가 뭔지 확인하고 갑시다. 이해예요. 그럼 이해한다라는 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어디에 의존해요? 얘와 얘에 의존할 거예요. 그럼 이해의 과정이 의존하는 첫 번째 첫 번째 대상은요. 어떤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당신이 저장해 왔는지예요. away는 모르겠어요. 왜 쓰였을까? 그래서 stored away 그냥 away는 의미 강조 부사라고 봅시다. 네가 어떤 이야기를 머릿속에 저장해 왔는지. 또 두 번째 what indexes 어떤 목차를 you have used 네가 사용해 왔는지예요. 뭐 하기 위해서 label those stories 그러한 이야기에 라벨은 동사로 쓰이면 꼬리표를 달다죠. 뭐 아니면 조금 의역해서 의역하지 맙시다. 분류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 그럼 꼬리표를 달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그러한 이야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네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목차를 사용했는지 당신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ose stories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를 분류하기 위해 어떠한 목차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의존합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해라는 과정은 네 머릿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죠? 요거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n some sense, sense는 의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는 거야? 뜻이 의미예요. 의미. 그럼 in some sense 어떤 의미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then 그렇다면 삽입된 부사고요. No two people can actually understand the story. no가
to people이라는 명사, 주어를 꾸며요. 이럴 때는 얘의 역할은요. 이걸 살짝 지워버리고 여기에 not을 넣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다만 can not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 no를 앞으로 끄집어냈다는 건 의미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not을 never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뭐. 조금 부정문 강조하게. 두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한 이야기를 똑같이 이해한 두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겠어요? 두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르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You cannot understand. 당신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That you have not precisely understood. 그럼 네가 죄송합니다. precisely가 아니라 previously네요. 네가 이전에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너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머릿속에 기존에 담겨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가 머리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왜요? 한 번 더 정의 내려주겠대요. Understanding means 이해는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의 정의를 내려주겠대요. 이번엔 이해할 수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Finding and telling a story. 이해한다는 건 발견한 다음에 말하는 거래요. 이야기를요. You have previously understood. 네가 이전에 이해했던 이야기를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살짝 바로 쳐진 거 보면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나 봐요. 그럼 네 머릿속에 있는 네가 예전에 이해한 내용을 찾아내는 거래요. 아, 그럼 앞에 글쓴이가 말했던 요 레이블, 라벨링. 그럼 내가 라벨을 다는 이유는 뭐예요? 찾아내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책장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재 지금 요 책은 이제 뭐 떡제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지가 보이는데 이렇게 세워놨을 때 앞면이 스프링 제본이에요. 근데 스프링 제본한 책을 500권을 꽂아놔요.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기 편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라벨이잖아요. 그러니 이 라벨이 하는 역할은 네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는 역할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한다라는 건 내 머릿속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내가 이해했던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라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인덱스, 목차를 통해서. 얘는 이쯤에 있겠군 하고 끄집어내는 과정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Finding some familiar element causes us to activate. 그럼 찾아내는 것이네요. 친숙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까지가 주어네요. cause, 목적어, 목적격보, 투부정사, 우리가 투부정사하게 만듭니다. activate the story. activate는 활성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를 깨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기억을 깨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That is label.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찾아서 꺼내서 깨울 수 있겠지. By that familiar element. 그럼 그거랑 유사한 요소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머릿속의 이야기를 뿅 끄집어내가지고 활성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자꾸 여기서부터 find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네요. We find things.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To say. 말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요? Those who talk to us.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에게 말해줄 이야기를 찾아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말을 해줘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엄마랑 단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엄마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지난번에 마트 갔을 때 되게 재밌지 않았냐? 아니면 엄마가 뭐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보는 광경인데 제가 막 뭐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이잖아요. 바람직한 소통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단둘이 얘기를 한다고 치면 티키타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핑퐁이. 그러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 갔냐?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무슨 말을 하면서 이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네는 결국은 어디서 끄집어낸 정보야? 내 머리 안에서요. 그럼 우리는 머리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요. 뭐 할 걸? 말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되받아 쳐줄, 대꾸해줄 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these things differ.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 어떤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 형광펜을 이렇게 치는 게 낫겠네요. 어떤 것들? 내가 말해줄 것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내용은 differ. 서로 다릅니다. considerably 이거 의외로 모르대요. considerable 형용사가 상당한이에요. 상당히 많이에요. 많이 달라요.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달라요. 이러면 저 앞에서 읽고 왔던 표현이 살짝 기억이 날 법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사람마다 달라요. Thus, accounting for the very different ways. account for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알면 좋고 모르면 아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무엇을 설명하다 혹은 얼마 정도의 비중이나 비율을 차지하다예요. 여기선 설명하다 하면 돼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사람마다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분사구문이에요. 설명합니다. Very different ways. 상당히 다른 방법을 설명합니다. In which는 way하고 짝꿍을 이루는 전치사가 in이죠. 그래서 way in which예요. way how 대신 쓰는 거예요. 뭐뭐 하는 방법이죠. Two people can understand the same story. 두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계속하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유사한 정보를 찾아내서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에게 대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뭔 소리야 싶어서 건너뛰었던 이야기들을 찾아볼게요. 이해라는 과정은 뭘 수반하는 거예요? extracting elements.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input story. 지금 나에게 투입되고 있는 이야기에서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that are precisely those elements. 정확하게 이러한 요소를 찾는 거예요. 정확히 똑같은 요소를 찾는 거예요. 뭐하고? use, 사용된 것하고 label, all stories in memory. 우리 기억 안에 있는 오래된 이야기를 내가 분류하기 위해 사용했던, 즉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좋게 저장되었던 것과 동일한 요소를 추출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글쓴이가 다시 말해서 제진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라는 건 뭐다? 인덱스, 목차를 끄집어내는 거다. 혹은 라벨링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를 이해하면 뭐 해야 돼요? 아까 내 머릿속에 있는 요소를 끄집어내서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는 것? 맥락상으로는 그럴싸해 보여요, 얘. 다 엉뚱깽뚱한 소리들이고, 어디 갔냐? 얘는 잘 듣기. 5번은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깨어지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연관시켜야 돼요. 3번은요, figuring out what story to tell. 무슨 이야기를 할지 찾아내는 것이죠. 그럼 얘는 그럴싸해요. 근데 insightful 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question, ask question 질문하다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문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figuring out 찾아내는 것, 무슨 말을 내가 할지를 알아내는 것, 이 표현은 완벽하게 동일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는 찾아내요. 뭐를요? 우리한테 말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을 찾아내요. 바로 앞에 있는 똑같은 표현도 있어요. 이해라는 건 finding and telling a story. 이야기를 찾아서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근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발견해 주셔야 돼요. 이제 3점짜리 어려운 빈칸 추론 지문은요.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걸릴 때 다른 애를 찾아야 되는 근거를 우리는 잘 잡으셔야 해요. 시간이 40분까지죠. 그러면 일단 8번 먼저 해보고 시간 남으면 7번 갈게요. 8번이 어려웠을 건데요.
이제 삽입 문제는요. 3점짜리 삽입 문제는 엔간한 빈칸보다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삽입 문제는 3점이면 어려운 거구나라고 그냥 마음을 잡아 놓으세요. 물론 문단 순서 같은 경우는 글이 좀 어려워도 이렇게 저렇게 배합을 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어려운 경우는 정답률이 진짜 많이 낮아요. 그래서 해마다 수능 문제든 모의고사든 그 EBS 가면 정답률 표 나오잖아요. 보시면요. 38번이 주로 3점이거든요. 39번이 39번, 뭐 3점이 38번일 수도 있지만 38번하고 39번의 정답률을 보세요. 그게 되게 낮을 거예요. 3점짜리의 경우에. 왜 그러냐면 얘는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건 아니에요. 이 삽입 문제는요. 글을 내가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글의 덩어리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3점짜리의 경우는. 글이 A, B, C를 나열하는 글인 건지 A하고 B를 대립시키는 내용인 건지 그래서 뭐 일반 진술이 주어진 문장인 경우도 있고 일반 진술을 뒷받침하는 예시나 근거가 주어진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이 글을 쪼갰을 때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애인지를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은 저는 통상 대충 눈으로만 훑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열심히 읽어봤자 이거 답이 4번인가 5번이죠. 4번 가면 얘 기억 안 나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대충 눈으로만 훑는데 가능하다면 단서를 잡아봅시다. 그럼 일단 또한 있다예요. 뭐가? 영역이 있다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앞엔 이거 말고 다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글이 최소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겠네. A라는 영역이 있어요 하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또한 B라는 영역도 있어요 라고 영역이 바뀌는 부분의 출발점이구나 여기가. 그쵸? 그리고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비어있으면 내용이 스무스하게 안 이어져야 맞아요. 분명히. 일단 가볼게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글을. There are times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예요. when저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We hold persons morally and legally responsible for their ignorance. 얘는 관용 표현이라면 관용 표현인데요. hold 목적어 responsible for 이게 덩어리인데요.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hold 목적어 responsible for 뭐시기. 그러면 직역하면요. 목적어를 hold는 잡아놓는 거죠. 붙잡아 놓는 거예요.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잖아요. 그럼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목적어를 잡아놓는 거야. 너 이 새끼 이거 잘못한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잡아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책임을 목적어에게 묻다예요. 혹은 지게 하다, 지우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책임을 목적어에게 지우다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가 이러는 경우가 있대요. 사람들을 얘가 목적어잖아요. 여기가 물결에 해당하는 부분이네. 사람들을 orally and or legally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대요. 뭐에 대한 책임인데요? Their ignorance. 그들의 무지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사람들에게 묻는 경우가 있다요. 아마 이 문장에서 좀 어려웠을 거고 두 번째 문장이 조금 낫지 싶어요. 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 해석해볼까요? 무지예요. 얘는 뭐야? 왜 튀어나왔어? 꺼져. 이 새끼 또 이러네. 그럼 뭐가 자꾸 나와. 그럼 법률에 대한 이거 지워지지도 않네요. 시발로마. 뭐야 무엇이 튀어나왔어? 귀신이야? 시발? 죽었다. 그럼 써놓은 게 사라졌잖아 또. 이런 그럼 법률에 대한 무지는 is no excuse. 이거 무슨 말일까요? No excuse. 그렇군요. excuse가요. excuse me 하면 신뢰합니다죠. 신뢰 여기서는 뭐랄까요? 예외 정도로 봐줍시다. 예외 혹은 사유로 봐주다? 봐주다는 너무 없어 보이는데 양해하다? 그래서 excuse me는 우리가 통상 신뢰합니다라고 번역하는데요. 저 양해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excuse는. 그럼
법에 대한 무지는 사유가 예외가 안 된다 혹은 양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법에 대해서 몰랐다고 넌 봐줄 수는 없어. 라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apply, 적용하다, 적용되다, 자타 다 가능하죠? broadly, 폭넓게 적용돼요. across many jurisdictions. 그럼 얘는 사법 관할 뭐 이런 뜻이에요. 사법부 내지는 경찰의 관할, 구역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쪼개드릴게요. jury가 무슨 말이에요? J-U-R-Y. 얘가 J-U-R-Y 하면 배심원이에요. 배심원. jury. 판결 내리는 사람. 그죠? 배심원의 dict는요. 말하다예요. 배심원의 목소리가 미치는 구역이란 뜻이에요. 그게 사법부의 관할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영역에, 그냥 뭔 말인지 몰라 시부엉, 많은 영역에 적용된다예요. 뭐가요? 네가 법을 몰랐다고 해서 양해해 줄 수는 없다는 원칙이요. 그리고 the same applies morally.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도 적용된다? 윤리적으로도 적용된다예요. 법적으로도 적용되지만 윤리도 마찬가지야. unawareness of the harmful impact. 여기는 조금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예요. 비로소 unawareness, 깨닫지 못함이죠. 앞에서 봤던 거랑 뭐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지하고 같은 표현이잖아요. 무지.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나 인지하지 못한 거나 비슷해요. 그럼 무지예요. 얘도. 뭐에 대한? harmful impact. 유해한 효과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one's action. 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on others.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impact랑 effect, affect 이런 애들은 누구랑 친하게 다녀요? 전치사 on이요. 뭐뭐에 대한이잖아요. 영향이 미치는 대상. 그럼 한 사람의 행동에 유해한 효과예요. 누구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 효과를 어쨌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해서 does not block, 막아주진 않아요. 뭐를? 비난을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쌍놈의 짓거리를 해놓고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몰랐어. 이러면 돼요? 그죠? 처맞기 딱 좋아요. 그죠? 그러면 it may intensify it. intensify는 무슨 말인데요? intense가 뭐죠? intense? 강렬한, 그렇죠. 강렬한 집중적인. intensify는 뭐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강화할 겁니다. 뭐를요? 얘는 it은 blame이잖아요. 욕을 더 처먹기 딱 좋은 거예요. 친구의 남자친구랑 사귀어요. 친구 몰래. 근데 이렇게 할까요? 친구의 남자친구 사귀면서 너 뭐야? 몰랐어. 괜찮아요? 개쳐 맞아야죠. 그 다음에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ignorance is reprehensible. 얘는 조금 단어가 어려웠을 건데요. reprehend가요. 꾸짖다요. 꾸짖다. 그럼 reprehensible, 꾸짖음 당할 만한인 거예요. 그럼 많은 경우에 무지는 혼나야 되는 거야. 왜요? One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한 인간이 reasonably 무슨 말이죠? reasonable, 합리적인, 이성적인이죠. 합리적으로 could be expected. 예상될 수 있어요. 뭐라고? To have known. 안다고요. To have pp는 완료 부정사. 갑자기 문법. 완료 부정사는 동사보다 앞선 시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예상되는 거예요. 뭐가? 네가 예상한 시점보다 이전에 알았어야 된다고. 근데 독해에서는 그냥 to have pp는 to 부정사라고 봐버리세요. 안 중요해요. 별로 이거. 그러면 한 사람이 알았을 거라고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욕을 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Any normal person would have known. 그 어느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would have known. 이건 자주 보는 거잖아요.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죠. 알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를? That remark was insulting. 그럼 이걸 알았을 거네요. 여기는 지금 접속사 that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서의 that은 지시 형용사예요. remark는 말이에요. 언급. 너 그 말은 되게 모욕적이었어 라는 건 누구라도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 that vehicle was not safe. 그 차는 안전하지 않았어 라는 거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제 차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 위에다가 쇠 파이프 10개를 얹고 다녀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인이만 알아야 돼요. 아니면 세 번째. That tactic, 전술이에요. 그러한 전술은 전쟁하나 봐요. Would produce, 양산할 거다. Civilian casualty의 사상자입니다. 얘 자꾸 돌았네 얘가. 진짜 딱지나. 사상자를 낳을 것이라는 거 정상인이라면 알았어야 돼. 이때 몰랐어 한다고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 왜 이러냐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버벅거리죠? 얘라도 꺼볼까? 이것 때문일까 과연? 이게 야 이 쌍놈아 네가 이러라고 300만 원 주고 산 건 아니잖아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이래가지고 너를 산 건데 전에 쓰던 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럼 조금 줄여. 그래 느리지만 할 수 있어. 그래 힘을 내봐 친구야 이 쌍놈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한 세 문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얘기는 진짜 법에 대한 무지는 얘는 뭐다예요? 용서 못 받는다죠. 그냥 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무지한 것도 뭐다? 죄예요. 죄라고 하면 좀 그렇다. 잘못이에요.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in many cases에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무지가 혼나야 되는 이유예요. 왜요? 무지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뭐예요? 비난의 이유 근거는요. 정상인이라면 알았기 때문이에요. 암이라고 합시다. 정상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를 모르고 행동했으니까 혼나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이만큼 안 지워져가지고 열받아 죽겠네요. 어디 갔어? 야, 이 미친 새끼야! 씨발, 진짜 왜 그러니 정말? 바빠 죽겠는데 심리시간 돼가는데 개새끼야. 여기까지요. 비난의 이유는 정상인이라면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요. 3번 봅시다. In other situations, however. 그러나 삽입되어 있는 거고 다른 상황에서는 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글을 읽는 통박이 좋아지시면 이런 게 보여요. 여기 situation하고 똑같은 표현이요. 2번 괄호 뒤에 있어요. 뭐예요? 바로 뒤에 있어요. In many cases가 있어요. case랑 situation 같은 말이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이래요. 다른 경우에는 저래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분류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분류가 하나 더 나오는 거네요. 그죠? 아까 제가 여기 위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영역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글이 최소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글이고 2개 이상의 분류로. 그럼 얘는 우리가 하나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로 봤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다. A 하다. 다른 경우에는 B 하다가 나오겠죠. 근데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럼 세 번째 분류를 소개하는 문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글을 크게 나눠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표현, 글쓴이가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꺼내보겠다라고요. 그러니 여기하고는 분리되는 얘기겠구나. 죄송합니다. 한국말 졸라 못하네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봅시다. 다른 경우에 ignorance, 무지가 이번에는 뭐예요? violation. 뭐죠? 폭력. 오케이. 위반도 돼요. 폭력 맞아요. 그러면 위반이다예요. obligation. 알면 똑똑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얘 동사형이 obligate예요. 그래서 얘가 의무를 지우다예요. 의무로 시키다.
이게 어차피 그 영어에 그 같은 조상을 둔 형제 언어들이 다 거의 공유하는 단어예요. 노블리스 뭐죠?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불어입니다. 그래서 그 oblige예요. 여기까지가 오블리주하고 똑같아요. OBLIG까지가.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의무죠. 뭐 귀족의 의무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원래. 아무튼 정확한 명백한 의무의 위반이에요. 근데 무슨 의무인데? obligation to know 알 의무예요. 그럼 이제 앞에는 뭐라 그랬냐면 정상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경우를 말했어요. 비난받아야 되는 이유가 정상인이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경우가 있네요. 여기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알 의무 위반인 거예요. 이게 혼나야 되는 이유예요. 비난의 근거. 알았어야 되는데 모른 거예요. 그리고 땡땡 콜론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사례일 겁니다. The physician 의사입니다. 주로 내과 의사예요. 그럼 의사는 should have known 뭐죠? 자주 보는 거잖아.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오케이. 네가 의사 새끼라면 알았어야지 이 새끼야. The drugs 이 약이 were incompatible 어휘가 좀 어려웠죠? compatible 양립 가능한이에요. 양립이나 공존 가능한 인이 붙었네요. 공존이 불가능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A 약하고 B 약을 섞어서 먹으면 환각 상태에 빠지고 거품 물고 죽어요. 근데 처방을 같이 했네요. 이 씨발 이게 의사예요? 라는 이야기. 네가 의사라면 알았어야지. 정상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린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약사도. 두 번째, teacher should have known. 네가 선생이라면 알았어야지. 뭐를요? child showed. 아이가 보였다는 걸. signs of abuse. 이건 아시죠? abuse 뭐죠? 오용, 남용. 여기서는 뭐예요? 부모가 혹은 어른이 본인의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자식에게, 아이에게 학대죠. 아이가 학대의 증상을 보였잖아. 애가 학교에 오는데 학원에 올 때마다 멍이 쳐 들어있어요. 그럼 네가 그걸 모른 척하면 사람 새끼예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다 알 법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라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4번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선생이 알았어야 되는데 눈치채지 못한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요. An owner is completely unaware. 갑자기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완전히 unaware 몰랐어요. 뭐에 대해서요? Of a situation 상황에 대해 몰랐어요. A buried fuel tank 갑자기 연료 탱크요? 앞에서 뭔 얘기했는데요? 의사라면 알았어야지, 선생이라면 알았어야지. 였는데 갑자기 연료 탱크요? 그럼 올라가 보자고요. There is also a large domain. 또한 역시 큰 영역이 하나 있대요. In which. 그럼 이 도메인은 앞서 봤던 표현으로 치면 뭐예요? case하고 situation인 거예요. 얘가 세 번째 분류구나. 그럼 세 번째 영역 We are not obligated to know. 마침 obligated가 나오네요. obligate 의무를 지우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무가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영역이에요. 알아야 되는 의무가 없는 영역. 그리고 we could not easily have known. 그리고 또 어떤 영역? 여기도 도메인을 꾸미는 관계부사절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웠을 영역. 이런 영역이 존재한대요. 알아야 될 의무도 없어요. 앞에랑은 다르네요. 알기도 어려워요.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구나. And yet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 We are responsible. 우리가 책임이 있는 영역이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새로운 영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만큼 여기다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책임은 있어요. 이런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니까 차주인일까요? 차주인이겠네요. 차주인이 완전 몰랐습니다.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uried fuel tank, bury는 묻다잖아요. 차에 묻어져 있는, 차에 실려 있는이에요. 차에 묻혀 있는 어디에? 자신의 자산에
차는 보통 자산이잖아요. 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property는 눈치상 vehicle, car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차에 있는 연료 탱크가 leaks, 새요. 줄줄 새면서 contaminate는 오염시키다. 질질 새면서 오염시키고 있어요. 누구를? 어디를? neighbor's well. 그럼 이웃의 well이니까 우물을 누가 우물을 먹죠? 아무튼 우물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일반인이라면 몰라요. 차 연료 탱크 새는 거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잖아. 차 바닥에 셀 텐데. 알아야 하는 의무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사라면 알아야 돼? 뭐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 어떻다? 책임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문장 살인 유형의 문제가요. 거의 독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일 좋은 유형이고요.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글을 읽어가시면서 나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빈칸 추론은 이렇게까지 글이 나뉘지 않아요, 잘. 근데 딱 요렇게 글이 패턴상 A, B, C 아니면 A 대 B 이렇게 갈리는 게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요 문제 유형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조금 해봅시다, 꾸준히. 고생들 하셨고요. 요거 아까 잔소리 많이 했듯이 복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정리 좀 해주시고 뒤에 친절하게 복습지도 있잖아요. 여기 복습지 보시고 단어도 뭐 찾기 귀찮으면 얘라도 보세요. 근데 이거 말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인간적으로 찾아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